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에너지의 원천 형님 파워 김진 에너지원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에너지 다 고갈입니다. 고갈. 새벽 라이브를 파면까지 새벽 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저는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로 끝날 줄 알았죠. 이번 주일에 드디어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도보 예. 행진하는 거 보면서 야, 예.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게 예. 어느덧 오늘로 오늘 9회째입니다. 9일째 새벽 방송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뭐 2주일 다 가까워왔고요. 자칫했다가 다음 주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채우기도 그래서 삭발했잖아요. 아, 그래서요. 그래도 삭발은 저는요. 음. 솔직히 이 자기 몸을 깎아가면서 하는 이 예. 투쟁은 싫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냥 단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음. 그런데 뭐 삭발까지는 음. 뭐 자학적이긴 하지만 네. 체육 파이팅 어제 가지 이쁘더라. 거기 갔다 오신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제가 안 갔고 맨 끝에 했는데 예. 나중에 화면으로 봤는데 음. 깎으니까 애기 같던데. 예. 다시 애기로 아가로 재탄생한 체육. 아, 삭발 투쟁을 파이팅합니다. 파이팅. 아니 근데 예. 사실은 체육보다 더 웃긴 게 옆에 있는 곽수산이었어요. 수산이, 예, 수산이. 곽수산은 사람들 말이 삭발을 하니까 갑자기 체육은 아기가 됐고 수산은 갑자기 곽수산이는 노안이 됐대. 반대. 표현들을 너무 하던데 예. 곽수산 여기 뭐 라이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안 나옵니다. 노안이 옛날에 돼버렸어요. 나왔죠, 옛날에. 아, 옛날 뭐 예, 옛날까지는 아니고 옛날 한 사람이에요. 달 전쯤. 옛날 인간이야. 방송에서는 한 달 지나 저는 옛날 사람입니다. 예. 더 늙어졌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예. 약속은 지키는 거니까 약속은 약속을 지키는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예.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예, 약속하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던져야지. 그렇죠. 어떡할 거야. 네, 약속했는데. 또 야, 체육은 삭발도. 삭발을 던지. 삭발을 던지다니. 아니 제가 사실은 어저께 아침까지 방송에 나가서 네. 오늘까지 예고만 나오면 언제 파면 선고한다. 예고만 헌재에서 해주면 삭발 안 할 수 안 있으니까 채우기를 구하기 위해서 제발 네. 오늘 좀 예고를 해주시죠. 해달라. 근데 안 하더라고.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 오늘도 안 하잖아. 그래서 어저께도 안 하고 참 오늘도 안 어쨌든 하고. 체육과 곽수산이가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헌재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 잠깐 살피고 가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바꿔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따른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언니? 부끄러운지도 몰라. 네, 네. 하여튼간에 아니 이거는요. 그거는 확실하게 특혜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뭐냐면 응시 자격을 보거든요. 예. 대학원 자격이 석사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2년의 경력이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석사 과정이 뭐 예정인가 끝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 경력이 예. 8개월인가밖에 안 없어요. 돼. 근데 적용이 안 그거를 되는 갖다가 거잖아요. 자격을 바꿔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특혜지 그거는. 네. 그리고 뭐 아직 공식적으로 뭐 발령난 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하여튼간 어떻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뭐냐면은 예. 금수저 지네들은 검찰들은 자기네들 금수저라 생각하잖아요. 예. 금수저 애들이 그렇게 가지고 스타트를 그렇게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하고 예. 뭐 하고 하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하고 뭐 그렇죠. 심우정이는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예. 뭐 저 아버지죠. 몰라요. 무슨 아버지 충남도지사. 심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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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버지. 해가지고 도지사 나중에 자기는 국회의원 되고 저기 하고 딸랑이 짓 하다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딸한테 그것도 물려주는 거고. 네. 자격이 저는 이거는 딱 보니까 자격이 없더라고.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특혜 채용이더라고. 근데 외교부의 발표가 더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무근이다 공정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아니 외교부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안 그러면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예. 다 저기 봤잖아요. 예. 그거는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아무리 그래도요. 예. 학교나 채용이나 예. 그 학생들 젊은이들의 이 박탈 의식이라는 박탈감이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누구는 스타트를 저렇게 끊냐. 불공정하게. 안 그래도 심우정 딸이 지난번에 예. 햇살론 받았다는 주는 거. 거, 예. 내가 그거 할 때까지는 내가 좀 봐줬어. 그러셨어요, 내가 좀 그때는. 봐줬어. 왜냐하면 맞아요. 가령 100억대 아버지가 100억대라고 딸도 100억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 자기도 하셨었죠. 로우는 받을 수 있다. 미국 애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자비로 저기 뭐 학비도 조달하고 예.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 안 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내가 이 얘기 나오니까 사위는 대주더라고. 사위한테 대줘요? 특이하시네. 사위는 학비 대주고 나는 이거- 딸은 안 대줘. 예. 어? 서민금융 그래가지고 저는 예. 그 서민금융 해설론이 아니라 예. 미국에서는 그 학자 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예.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서는 음. 절반은 대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7년 동안 갚았죠.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 아버지 예. 어저께 저 3년상 아버지. 탈상했거든요. 우리 예. 아버지 어. 서운했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외교원에도 채용이 됐나 보네요.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나왔다. 두 곳 모두 그 두 곳에 채용이 됐나 봐요. 심 총장 딸이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합격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에도 취업을 했었고 외교부 직원으로 또 취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1년 간격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심 총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냐고 한정희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의원 설명을 한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는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경력 이상의 관련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심 씨는 당시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관 취득 예정자, 그러니까 취득을 한 게 아니에요. 취득 예정자. 예정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자격 조건을 미달했지만 최종 합격자로 뽑혔다.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대요, 그때. 한 의원은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심 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현 주일대사였다는 점도 지적을 했대요. 그러니까 외교원장이 현재 주일대사인데 그때 이 사람과 무슨 연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원 그다음에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최근에 또 합격했는데 외교부는 올해 1월 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했대요. 이후 불합격 처리하고 새로 2월 3일 응시 요건을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 국제 정치 분야로 바꿨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합격을 했다. 야, 문제가 니네 것들 네. 정말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지. 얘네들은 부끄러운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뭔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무슨 짓이든 해요. 근데 특히 예.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특히 뭐 인턴이라든가 초보직을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랬잖아요. 예전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예. 막 뭐 누구는 뭘 해가지고 특혜를 뭘 받아가지고 예.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맞아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 뭐 성관이 기억나시죠? 성관이에 네. 그 아들도 저가 네. 그다음에는 얼마 전에 저기 박원순 시장 아들이 그 이번에 얘기도 고려대 했었죠. 건축학과 임용이 됐어요. 네. 그랬더니 또 그거 난리야. 가지고 난리를 쳐. 그거 가지고 난리라는데 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석사 과정을 밖에 없는데 교수가 됐느냐.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뭐냐면은 그래서 그것도 저까지 거론이 됐어요. 왜요? 그건 뭐왜 거론이 되냐면 김진애는 네. 도시계획 박사다. 네, 그렇죠. 건축은 박사 잘 안 해요. 진짜. 그러니까 네, 박사 그리고 특히 실무에 설계하는 사람들은 네. 박사 과정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 사람들은 있어요. 채용하거든요. 가령 맞아요. 그 건축 쪽에서 유명한 유현준이라는 사람도 음. 석사만 있는 거거든요. 네. 설계하는 거로 홍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걸 가지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라는 거로 해서 그걸 가지고 저거 하는데 예. 이런 거 가지고 물고 뜯는데 왜 심우정의 아들은 봐주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말이죠. 너무 예. 그러니까 특혜나 이런 거 같은 거 왜냐하면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음. 왜냐하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진영에 맞아요. 따라서 누구는 봐주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공정하게 하자고. 근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네들 카르텔 안에서 봐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죠. 맞아요. 이것도 네. 교육 카르텔 그렇죠. 저기 하고 네. 일자리 카르텔이야. 네,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요. 지금 보면 종편이나 보수 언론들은 조용하잖아요. 이 문제에서 이게 만약에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 관계된 검찰총장 이런 사람 했다면 가만뒀겠습니까? 가만 안 두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 고발자가 꼭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민주진영 쪽에는 항상 네.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도 있어요. 그렇고 네. 내부에서도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자기네들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잘 못해 이런 짓 못합니다. 네. 뭐 조금 봐주는 거는 어디서나 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좀 있겠지. 근데 네. 대놓고 저런 짓은 저런 식으로 못하거든. 못하죠. 대놓고 한 사람을 뽑으려고 저렇게 이런 저렇게 식으로 하는 한다는 건 경우는 말이 안 없다. 되죠. 검찰총장. 예, 예. 야 정말 윤석열이 네. 애들이 없어서 다행이지. 애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 아, 그런 정말 생각이 끔찍해. 든다. 네. 끔찍해.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리 헌재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남태령 쪽에 네네. 지금 전봉준 투쟁단 맞습니까? 네. 여기입니다. 지난 지금 1월달에. 예, 예. 네네. 지금도 경찰이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랙터를 지금 몰고 왔는데 어머, 근데 지금 저는 트럭에다 일단 싣고 왔어요. 이거 저기서 보기 내려서 전에 예, 일단 트랙터가 보이기 전에 오른쪽 어쩜 여기는 남쪽인가 남태령이네. 예. 다 파랗잖아. 아 팔았네요. 다 파랗게 봐. 그러니까 음. 어쩌면 저렇게 봄이 벌써 왔는데 네. 우리들의 마음에는 봄이 오질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한겨울이죠, 한겨울. 네. 그래서 지금 경찰들과 대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봉준 투쟁단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방송을 내보낼 텐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럭에 지금 실려 있는 상태고요. 네. 저기서 내려서 이제 20대 경찰이 지금 허용한 게 20대만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놨거든요. 네. 나머지는 못 가고 남태령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마 이제 준비를 하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 근데 네. 가게 했으면 가야지 왜 못 가?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2시부터 시작을 한가? 아 2시부터.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 예. 저기에 오세훈이가 나타났대. 저 왜 간 거예요, 오세훈은? 오세훈 나타난 거죠? 어디 화면 좀 없나? 진짜. 아니 저는 아까 네. J 컴퍼니라고 예. 이런 거 많이 그때 남태령 때도 현장 보여줬던 했던 분 유튜버들이 있죠. 예, 그분이 예. 쭉 해주는 거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 오전에 아니 이게 이제 과천하고 사당이니까 예. 서울 경계 서울하고 경기하고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 쪽에서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 여태까지 딱 경기도에서는 왔다고. 네, 맞아요. 지난번 때도 그랬어요. 그랬었죠. 근데 서울로 들어오면서부터 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렇게 왜냐면 어저께부터 상행 예. 차선을 하나만 놔두고 예. 저걸 했는데 여기 있네요. 어저께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 집회. 용납 못 한다고. 이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현장까지 갔다는 거야. 아니 어제 또 그것도 보셨죠? 민주당이 지금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쳤는데 그거 철거시키겠다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돌았어. 완전히 오세훈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최후의 있습니다. 발악이다. 이게 뭐냐면은 네. 아니 우리가 뭐 했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 됐는지는 우리도 계속 알고 싶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지금 가장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마당에 예. 거기다가 오쏘공이라고 예. 그 토지거래 예, 허가제 예, 맞아요. 갑자기 풀고 집값 오르니까 어쩌지 못해가지고 국토부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묻고 예. 이번에는 또 다 주변까지 다 용산까지 합해가지고 예, 예. 묻고 이러니까 맞아요. 지금 민원이 난립니다.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예, 그러더니 네. 그러더니 괜히 뭐냐면 자꾸 문제를 덮으려고 그러는 예.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천막 당사, 예. 천막 당사 가지고서는 아니 여태까지 그 천막이 민주당이 이름만 천막 당사라고 붙였죠. 그렇죠. 있을 수 여태까지 있었어요. 쫙 있던 예.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맞아요. 예. 지금 벌써 한 3주일째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설치돼 있었죠. 서십자가부터 예. 가운데 맨날 그 왜 다니시잖아요. 올 때 있는 데까지 거기 있었어요. 왼쪽에만 항상 거기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이렇게 뭐 있거든요. 정의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단층 예, 예. 농성장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있던 걸 갖다가 그것도 길 쪽으로 저기 있던 거 예. 그걸 가지고 갑자기 천막 당사라는 이름을 하자마자 철거하겠대. 네. 강제 집행하겠대. 그러니까요. 돌았어. 그리고 저기 벌금을 네. 물리겠대. 물리겠다고. 더 웃긴 건 오세훈이. 그 전까지는 헌재 앞에 그 불법 천막들 있거든요. 그거 치우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극우 네, 극우. 좀비들이 만들어 놓은 하고 거 아니에요.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저기 새누리가 아니라 뭐지? 국민의힘. 국민의힘 예. 맨날 가가지고 1인 시위한다고 시위한다고. 그러면서 있으면서 그 천막 다 쓰고 있잖아. 그렇죠. 거기는 왜 그건 불법 놔뒀어요 그대로. 천막은 왜 그러니까. 철거 안 해? 그쪽은 진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우리 그 불법이에요.
100m 이상에서 그런 거 하면. 근데 글쎄, 근데 왜 그거- 거기는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놔두고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 가니까 거기도 이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나. 그러니까 아이, 속이 문제는 보이잖아요, 너무. 완전히 오세훈은 눈도장 찍으려고 그저 네. 구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구구 눈도장 찍으려고 네. 난리를 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예. 당신은 이미 사실은 음. 오세훈 시장은 12년 전에 이미 끝난 12년 사람을 전에 끝났다.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예, 예. 억지로 뭐 예. 명태균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론조사 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장 되고 나서 예. 한다는 짓이 음. 맨날 부자들 초부자 만들어주는 일이나 하고 맨날 랜드마크 만든다고 온갖 난리들을 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옷소공 가지고 부동산 이루고 난리를 치더니 지난밤에 예. 모르시죠? 싱크홀 봤어요. 어저께 강동구에 명일동에. 명일동에 네, 맞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가 있어야 될 현장은 지금 트랙터 전봉은 그 전봉준 투쟁단. 투쟁장이 아닙니다. 예, 예. 거기 가 있을 게 아니라 예. 송파에 송파가 아니라 강동구의 강동구, 명일동 명일동에 거기 가 있어야 되면 이번 싱크홀이 굉장히 커요. 커요. 20m나 그리고 되고 아침까지도 그 오토바이 타고 가셨던 분은 아직 아직 발견 못 못했어요. 찾았습니다. 예, 예.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앞에 가던 카니발은 정말 어떻게 점프하듯이 예, 예, 살아났는데 예, 예. 근데요 제가 한심해하는 건 예, 뭐냐면은 예. 싱크홀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하가 무너지는 거 여기 아닙니까? 있네요. 이거 서울 있잖아요. 명일동에 처음에는 대형 한 싱크홀. 서너 개만 무너졌는데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더.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예. 상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아, 거기서 상수도관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예. 물이 어디서 콸콸콸콸 나오더라고. 그건 저건 뭐냐면 상수도. 상수도관. 상수도관 정말 큰 거는 예, 이렇게 예. 큰 것들이 그쵸, 그쵸. 지나갑니다. 맞아. 그게 터진 거예요. 음. 근데 상수도관이 저 정도 파열돼 가지고 저 정도 싱크홀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예. 사전에 징조가 없었을 리가 없어. 그렇죠. 뭔가 있었겠죠. 어저께 이번 달 초에 예. 주변에 예. 집안에서 약간의 균열이 난 것들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대요. 예, 예. 체크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 그 옆에 바로 주유소가 주유소가 있어. 있어. 얼마나 위험해. 주유소에 유류 예. 저장고 있죠, 터지면 밑에. 어떡해. 그럼 큰일 나죠. 그 거기서도 아침에 예, 집안이 좀 꺼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음. 그러니까 저 정도 꺼지려고 그러면은요 예. 엄청나게 물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지하철 공사장이 9호선 있는데 연장선 지하철 하고 있죠. 공사장에서 그거 예. 발견하고 다 거기에는 다행스럽게 거기에 인부들 공사 인부 작업자들은 철수를 했어요. 철수했고. 그랬는데 여기가 9호선 연장하는 거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예. 세종시로 가는 고속도로 예, 예. 내가 공사. 기억이 나요. 강동구에 이것 때문에 막 저기 뭐야 거기 저기 의원이 네. 거기 그 의원님 성함 이해식? 아니 이해식 말고 또 하나 여성 진선미. 뭐 진선미가 저한테 이거 괜찮냐고 땅 속에서 이런 거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막 거기에 GTX 지나가고 난리들 나거든데 예. 많이 왜냐하면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 땅 밑에 맞아요. 70m로 지나간다 고 그러지만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이런 거는 전조현상이 있었으면은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게 서울시장이 해야 시장에 살 되는 시장이 해야 일인데 되는 한다는 일인데 소리가 트랙터 맞고 아니 트랙터 같은 거는 그거는 경찰이 해야 그렇죠. 되는 일이야. 경찰에 맡기면은 자 큰 문제 없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민들이 시위한다 그러니까 그건 좀 해주시 이렇게 하면 되지. 예. 왜 거기는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왜 오세훈이는 내가 예. 화가 나는 게 예. 왜 맨날 사회적 약자들하고 싸워? 맨날 그래요. 맨날 장애인하고 장애인 그 투쟁했잖아요. 철폐, 예. 지하철 예, 그분들하고 승강장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승강기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이태원 참사 때는 뭐 아예 뭐 유가족분들하고. 적어도 안 거기도 막 예. 저기 천막에 예. 벌금 물고 막 네, 난리 그랬었죠. 쳤잖아요. 네, 지우라고. 오세훈이 네, 저 얼굴 보세요. 어저께 밤에 나타났대. 얼굴 밤 봐, 10시에. 얼굴. 어휴. 아는 거나 있냐 도대체. 아유 까막 눈에 안다는 건 맨날 무슨 서울링 만들고 무슨 뭐 태극기 개양대나 만들고 아우 맨날 규제나 풀고 맨날 이런 거 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죽겠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재난을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이냐. 당신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대선 주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벗어나서 아니 명태균 게이트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나서가지고 예. 극렬 지지자들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다. 아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예. 왜냐하면 왜 아무것도 없는 왜 농민들이 하는 사회적 약자가 하는 일을 그거 가서 맡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저 현장에 지금 예.
그거 유튜버들 막 나타났어. 아유, 저 현장에 지금 저 현장입니다. 여기 예. 트랙터가 있잖아요. 예. 저쪽에는 뭐 갖고 나타나는 줄 뭐가 아세요? 나타났어요? 레카. 내 카차를 그다음에 끌고 왔어요. 포크레인. 이런 거 가지고 끌고 왔대. 그런 건 왜 안 막는데요? 그거는 또? 그거를 막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네. 나 지금 화가 나서 다행인데 네.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 트랙터가 그 혹시 영화 아세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보지는 뭔지는 않았지만. 아세요? 예, 뭐 변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가 예, 예. 변신해가지고 예, 로봇이 되고, 예. 로봇가 돼가지고 예, 맞아요. 그냥 최준봉이 모가지를 목도 아니고 목을 날려버리. 아우 저기 우리 전농민 여러분, 이 저기 뭐야, 저 트랙터가 다 네. 트랜스포머처럼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뭐지? 거기 나오는 트랜스포머 이름 있어요? 무슨 트론 뭐 예, 어쩌고 저쩌고 뭐 예, 하는 예. 메타트론 뭐 예, 어쩌고 예.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 영화가. 제가 오늘 보면서 네. 저게 다 트랜스포머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리고 막 공중해가지고 서울시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좋겠다. 자. 김진애 에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화나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어제 이제 MBC 그 뉴스 트랜스포머가 어떤 건 날아서 다니는데. 아직도 트랜스포머 얘기를 하고. 자, 또 하나 다른 얘기. 이제 그만. 다른 얘기가 뭐냐? 제2의 계엄을 획책했다. 우리 전농민 전투입니다. 우리 남태령에 우리 지난 1월달처럼 우리 예. 또 오늘 다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밤새. 키세스 밤새. 했는데 지금 봄에 거기서 뭐 봄이 오신데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놀래가지고 경찰도 20대 보낸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까지 가니까 원래 수요일 날 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 저거 화요일. 하겠다 그랬거든요.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예. 거기까지 가서 예. 수요일 날 모이겠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뭐죠? 윤석열이 제 2차 계엄 트랜스포머 때문에 지금 갑자기 막 복수에 불타고 있어.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저께 뭐 뉴스 나왔죠. 그랬죠. 근데 이제 그와 연관해서 김용민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영연백 입찰 공고를 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윤석열 석방 후에 영연백 10,000개분을 발주를 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근데요, 보셨어요? 저는 예.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예. 왜냐하면 이미 예. 며칠 전에 나온 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연배 예. 이것만 하더라도 많아요. 3,000개 평소보다 4,000 훨씬 몇백 개 많아요. 평소보다 3,000개가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오늘 김영민 의원이 그 인터뷰한 걸 보면서 예. 아니 1월 달인가 했대거든. 예. 요번에 석방 되고 난 되고 다음에 나서 했다. 윤석열 석방되고 되고 난 나서 다음에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음. 이걸 보면서 사실 사람들이 제2계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맞아요. 뭐 운운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저는 글쎄 그거는 조금 더 김영민 의원 더 검토하셔서 알아보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종의 주문 아닌가? 저것도 주술적인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 10,000개를 주문을 했다. 그 다음에 시위하는 거야. 예, 예, 예. 이거 뭐냐면 이것도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알려지면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의 공포를 막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예. 솔직히 만약 무슨 일이 터진다 그러면은 예. 뭐 영연벽이 없어가지고 뭘 못 그거는 하겠어요. 전혀 아니죠. 제2계엄이 터지든 전쟁이 터지든 온갖 저거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아니냐. 저도 이거 음모설입니까? 요새 음모설이 하도 많아서 좀 많긴 하죠. 요새 왜냐면 예. 산불도 예. 산불 그렇게 하루에 31곳씩이나 막 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호마설이다. 뭐 그런- 모르겠지고 누가 뭐 산불을 의도적으로 낸 게 아니냐 이런 음모설이 막 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얼핏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거는 국방부에서 그거는 저기를 해야죠. 네, 해명을 해야죠. 해명을 해야죠. 도대체 왜 그걸 뭔지, 했는지. 왜 했는지, 네. 왜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왜 돼요.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니까 이상하죠.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사실. 왜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네. 난 정말 이상해. 자, 전봉준 투쟁단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남태령이 집결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결 중이네요. 그러니까 출발을 안 하고요.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집결하고 선전물 부착 등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들이 집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랙터들이 차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싣고 와서 이제 내려야 되거든요. 저 네. 트랙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선전물을 부착하는 준비를 해서 2시부터 3시까지 윤석열 즉각파면 결의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3시에 광화문으로 트랙터 행진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서 2시부터 3시까지 결의대회를 하고요. 네. 3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2시간에 걸쳐서 남태령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정비 및 저녁 식사를 하고요. 7시 이제 전체 그 광화문에서 오늘 저녁에 하는군요. 집회 있잖아요. 우리 갑시다. 범시민 갑시다. 대행진에 참가. 고은 김 팀장한테 말씀을 행진에. 하시고요. 아니 우리는 그냥 가는 거죠. 광화문에 꼭 그렇게 돈 받고 가야 돼. 뭔 소리예요? 자, 선전물은 중앙에서 제작해서 당일날 배포를 하고요. 투쟁단의 조끼나 머리띠, 모자 등은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1시 반부터 2시까지 집결해 선전물 부착 등 준비를 하고요. 2시부터 3시 사이에 윤석열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저 장소에서 하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광화문으로 트랙터가 행진을 하고요.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저녁 식사와 정비를 하고 7시부터 범시민 대행진에 참가. 범시민 대행진이라는 게 뭐냐면 행진할 때 같이 행진해가지고 같이 그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예. 명동까지 네. 종로로 해가지고 명동까지 그때 앞에까지 가거든요. 같이 가는 거죠. 아하. 저 그렇게 트랙터가.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아니 왜냐면 그거 예. 아세요? 뭡니까? 지난번에 남태령이 있은 날은 마지막에 열대인가만 갈 수 있게 아, 해줬어. 그렇게 했었죠. 맞습니다. 야그 걔네들이 막 이걸 들고서는 막 하고 뒤에서 도보 행진하는 사람들이 막 따라갔어요. 예, 예, 예. 막 따라가지고 했는데 예. 그때가 예. 사실 농민들이 거둔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 여태까지 솔직히 한 번도 남태령을 넘어온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시위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첫 번째 한 건데 이번엔 진짜 저기고요. 예. 오늘 오세훈 못 나타날 겁니다. 오늘은 못 나타났다. 못 나타나. 이거 아침에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거 했으니까 괜히 아침에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괜히 경찰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한 거지. 네. 어디 광화문 나타나? 못 오세훈이. 나타난다. 오세훈 겁쟁이. 아유 쫄보. 아유 입으로만 저기 하고. 입으로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앞에 예. 그 트랙터가 막 가면서 예. 이렇게 가면서 그 뒤에 도보 행진하는 거를 오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랙터 행진단과 함께 전봉준 투쟁장과 함께 그리고 행진이 그 가능하다. 트랙터들이 딱 트랜스포머를 해가지고 하늘로 딱 날아가. 아, 그리고 그러면 불꽃을 탁 터뜨려. 그리고 파면 선고가 딱 나와.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참, 참네. 네. 아 자, 너무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써 한 반을 했네요, 방송을. 나머지 반 동안 이제 헌재 얘기를 헌재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내일 10시에 있습니다. 일단 김진애 의원님께서는 내일 오후 2시입니다. 2시입니까? 아, 2시고 그래서 헌재가 내일 오전 10시라도 발표해다오 막 그런 얘기.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과를? 저는 무죄 아니면 무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이다. 아니 왜냐면 두 건인데 예. 사안이 두 개인데 워낙 이거는 첫 번째로 예. 공소 기각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 예. 솔직히 이런 걸 가지고 음. 대선 주자를 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고. 된다. 근데 지금 두 가지 건으로 했는데 뭐 1심에서 1년이 나오고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번에 왜냐면 이제 두 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한테 명확하게 야 니네 검찰 특정을 해다오. 니네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뭐냐? 예. 그게 특정 못하고 막 얼버무리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국토부에서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데 예. 이거는요 저는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이게 국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족감에서 얘기한 거죠. 국감에서 당시에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예. 그때 국감에서 얘기한 건데 예. 원래 국감에서 한 증언은 가지고 예. 증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증감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무죄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첫 번째 거는 왜 김문기를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솔직히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하도 맨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예. 성남 시절 사이 때는 몰랐다. 예.
그 이후에 알았다. 그 이후에 알았다. 도지사 저기 때 알았다. 네, 맞아요. 자기는 명확하게 얘기한 그렇죠. 걸 왜 몰랐다고 그렇게 그러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골프를 같이 안 쳤다고 하는 거짓말로 그걸 막 거짓말로 하는데 얘기한 그거를 거죠. 사진을 지네들이 검찰이 네 명으로 줄여가지고. 네. 이렇게 해놓고 왜 골프를 안 쳤다고 그러냐. 안 그게- 쳤다고 그런 적 한 번도 그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웃기는 애들이 아니라 애들 검찰들이 니네들이 거짓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저는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고요. 정상이다. 그리고 저는 예. 이번에 내일 그게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 지금 재판부에 대한 무지무지 압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모르니까. 예. 근데 저는 이건 대법에 가더라도 예. 대법에 가면 파기환송할 사안이거든요. 파기환송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서는 예. 저는 지금 솔직히 왜 예. 저렇게 국힘이 예. 이거 하나에 다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 다 걸고 있어요. 여기서 유죄가 나와야 된다. 얘네들은 뭐 아니면 도야. 그냥 인생이 완전히. 뭐 아니면 도예요. 아이고 그 이재명이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3개월 뒤에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와야 되나. 이거 네.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있어. 음. 그러면서 모든 거를 이제 이걸 짜고 있어요. 근데 예. 그랜드 플랜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자. 그거를 쳐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그 집회를 안내를 해드리면 사전 집회가 10시부터 12시까지 중앙지검에 서 합니다. 이 장소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검의 서문 서초역 7번 출구 직진해서 100m 오발탄 앞이라고 되어 있는 오발탄은 식당인가 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서문 쪽 서초역 7번 출구 직진해서 100m 거기서 집결을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사전 집회가 있고요. 1시부터 5시까지 본 집회가 있습니다. 안내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이제 선고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난번에 무죄 나왔을 때 예. 그때 박성호 예.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냥 속보로 저기 하고 그러다 그때 무죄 나와가지고 음. 무죄가 끝나고 났는데 예. 거기에서 집회하시던 분이 집을 가지를 않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예. 시간을 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기억이 나네. 참 우리가 아까 싱크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안타깝게 그 못 찾은 분 있잖아요. 유해를 발견했습니까?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30대시고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는 발견했다는 얘기가 예. 이거 보세요. 현장을 보시면은 너무 처참하네요. 저 위에 예. 위에 흙이 그냥 예. 물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저거 하니까 무너진 위에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스파트도 기초를 하거든요. 기초부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스러기 떨어지는데 예. 이게 물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물이요. 예. 저 정도 호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뭐 엄청나게. 갑자기 무슨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졸졸졸졸 어디선가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계속 예, 예. 저기 나왔겠죠. 됐다가 한꺼번에 확 터진 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음. 저는 이게 너무 인증 게 예. 아까 얘기했을 때 사전 조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 있을 그랬었죠. 때도 아니 근데 상수음은 굉장히 큰 게 터졌을 텐데 예. 아니 그거 센서 없나? 그러니까요. 센서 시스템이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은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전기도 그렇고 예. 물도 그렇고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게 저기를 하거든요. 예. 물이 뭐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하는데 그거 좀 이상해요. 왜 그게 센서가 없는지. 그래서 저기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늪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아유 정말 그 택배 기사 같이 보이던데. 아무튼 30대 정말. 분이신데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명복을 보도가 빕니다.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앞에 카니발은 예. 정말 대단했어요. 가다가 왜냐면 그게 파란불로 바뀌면서 예, 예. 여러 차들이 쫙 갔는데 예. 앞에 차들은 그대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툭 꺼지면서 카니발 앞에 있던 카니발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꺼지면은 여기에 걸렸어. 그 가다가 걸렸는데 통 하고 튀더니 튀어서, 튀더니 지나갔군요. 앞으로 넘어갔어요. 얘가 어쩌다가 뒷바퀴가 걸리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던 모양에 통 하고 쳤어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다행이네. 그 천만 사람은 다행. 이제 다치기만 해가지고 예. 병원에 저기를 했는데 야 그건 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영상이 나와서 예. 저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CG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갑자기 뭐가 푹 꺼지고
통 튀어가지고 어. 앞으로 가고 오토바이는 빠지고. 우린 근데 여기는 이런 없잖아요. 일이 우리는 영상이 없잖아요. 영상 그 제보 영상 나중에 권 기자님 찾으시면 영상 있나요? 찾으시면 찾아보세요. 네, 한번. 한번 그건 뭐 보여주시면. 여기저기 기사에 뭐 나오죠. 정말 오늘 새벽에 나왔다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분이 목숨을 잃게 돼서 좀 안타깝다는 지금 말씀드리고. 그 근처에 네. 상수도는 다 잠갔다 그럽니다. 네, 더 네, 이상 저거는 안 하고. 근데 음. 항상 지하 공사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에 예. 하고 관련돼 있는 도시 건축에 관련된 그래도 나름대로는 기술을 좀 아니까 예. 너무 모든 걸 그냥 쉽게 다 지하로 다 매설해 버리면 다 됩니다 다 그러는데 예. 그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실 일이 아니에요. 정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오세훈이 반성하고 제대로 못한 부분을 본인도 사과해야 되겠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센서나 이런 예. 거 왜냐면 이 사람은 근데 이럴 거야 보나마나 국소 관련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는 그럼 뭐라는 줄 왜? 나는 정말 이 친구 정말 화가 나 정말 나는 정화하는 게 예. 공공 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근데 거죠. 그 제일 서울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동자동에 예. 그 왜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왜 그 조그만 집들 예, 모여 있는 예, 동자동 예, 앞에 예, 그 아주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슨 공간을 만들고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한동훈이하고 만나고 별 난리를 다 쳐요. 그런데 예. 여기에 이 사람들하고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예, 여기를 예. 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거를 예. 뭐라는 줄 알아? 음.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SH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LH가 하는 일입니다. 나 정말 왜냐하면 LH가 사업 시행 주체지. 그렇지만 서울시가 예. 나서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책임지는 일은 절대로 본인이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저기 하잖아. 예전에 예. 세빛둥둥섬이나 뭐 운해가 문제 생기면은 그거는 음. 저기 뭐야 그 민자회사가 하는 겁니다. 예. 이러고 그쪽에다 다 넘겨버려. 책임을 떠넘기기. 떠넘기고. 아유 그리고 뭐 나와서 사진 찍는 것만 해. 아이 꼴보기 싫어 정말. 아유. 자, 전봉준 투쟁단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지금 현재 남태령 쪽에서 전봉준 투쟁단이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회를 아마 하고 그러면 네. 출발할 것 같고요. 네. 트랙터는 지금 트럭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고 나중에 내려서 아마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잘 저희는 풀려서. 나중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면 저희가 또 중계를 계속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탄핵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어제 이제 한덕수 탄핵? 한덕수 탄핵 건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그 기각은 다 예상했던 거고요. 예. 다만 아니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약간 다 돌았어. 완전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이다. 다 자기네들 따로따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했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보는 일반 상식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 그런 게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예. 깨름직한 거죠. 예상은 그렇죠. 했지만 너무 깨름직하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아니 각하한 놈들은 예. 나 각하한 것들은 나는 좀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각하 두 명이죠. 왜냐하면 두 명이 정영식과 조한창 조한창. 이 두 사람이 한 거는 뭐냐면은 예. 절차에 관련된 거로 맞아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3분의 2. 예.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국무총리는 우리가 국무총리를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임명한 거지, 윤석열이. 임명한 거잖아. 일방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에 준한 거로 탄핵을 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는 하고 싶고 예. 각하할 모는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예. 정저기 해가지고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웃긴 게 저기 김복형이지. 김복형이 한 거는 이건 뭐냐면은 헌법을 분명히 어겼으나 40역 재판관을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어긴 거는 있으나 상당한 기간을 그거를 대통령의 권한을 무지 넓게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없죠. 거야. 네. 그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언제까지? 뭐야? 언제까지? 뭐 1년 내내, 2년 내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저기 최민희 위원처럼 7개월? 진짜 아니 말이 한 달?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일주일?
상당한 기간이 뭐냐고. 그럼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바로 임명 안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거죠. 상당한 기간이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말이 안 아니야. 돼.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런 김복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나니까 어저께 그냥 기분 나빠서 나 처음에 뭐 좀 던졌어요. 그랬어요? 종이컵 좀 집에서? 집에서 던지셨어요? 아니 바깥에 있다가 종이컵 간단한 거 던지고 다시 음. 집었어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지는 거죠. 음. 야, 그러면 저거를 저 각하 의견 하면은 정말 특히 이제 5대 1대 2 아니에요. 예, 5대 2대 그런 1이니까 한덕수 건에 대해서 한덕수처럼 아니 윤석열에 대해서도 예. 아니 각하 의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러면 이런 안 것 되지. 때문에 안 되는데. 그리고 5대 2대 1이란 그건 말이야. 말이 안 그럼 되죠. 5대 3이란 말이 진짜인 거야? 막 이래가지고 어저께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한 그다음에 대통령은 이거 봐 헌법은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게 아니다. 이러고 기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막 이러니까 어저께 막 화가 나고 불안하고 네. 막 이래가지고 어저께 난리가 났는데 음. 더구나 어저께 한덕수 딱 탄핵 그렇게 기각 나고 나니까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또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1,470원까지 막 위험하고 그랬는데 예. 오후 되니까는 이제 좀 안정이 됐더라고요. 네. 여러 법학자들 또 헌법학자들 또 기자들 많이 저기 돼서 이게 이 안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힌트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들어있다. 특히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이게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계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오히려 네. 확실한 신호다.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빌드업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좀 포지티브한 해석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가라앉긴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예. 어저께는 막 국힘과 예. 그쪽 지지자들 막 좋다고 난리치다가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조금 다운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가 너무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거잖아요. 판단이죠. 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헌법재판관들 임명 안 한 거 한덕수는 3명이나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차상목 때 그 탄핵 차상목 관련된 아니죠. 그 차상목이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한 거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로 보면 유연을 하고 있다. 이건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김복형은 그것도 기각이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근데 했어요. 그거는 얘기는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저거 하는 게 예. 망언역 경우에 예. 최상목은 문제가 뭐냐면 헌재에서 위원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도 임명을 안 하니까 요번에 최상목은 정확하게 너는 위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이제 탄핵을 해야 돼요. 예. 근데 한덕수 경우에는 당시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예. 아직 임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은 붙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9일이었습니다. 9일. 9일이었습니다. 10일이나 9일이나 10일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3명이나 안 했는데 그러냐.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거는 하나는 국회에서 의결한 상태였고 예. 하나는 헌재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 이거는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최상목은 탄핵해야 되고요. 예. 탄핵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 한덕수가 예. 마흔역 임명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탄핵해도 된다는 얘기야. 네. 얼마나 다시? 기다릴까? 상당 기간이? 저는 얼마세요? 저는 일주일. 일주일. 저는 왜냐하면 한덕수는 지금 이제 파면될 때까지는 한덕수는 윤석열 파면될 때까지는 절대로 마흔역 임명 안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답변을 흐리잖아. 예. 곧 얘기하겠습니다. 곧 언제? 그건 뭐냐면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마 안 하려고 들 텐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면 저는 지금은 이제 강공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공으로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 그래서 한독수 탄핵할 수 있게 지금 이제는
그걸 준 거예요. 면허를 준 거예요. 탄핵 면허를 네. 헌재에서 명확하게 준 겁니다. 니네들이 줄탄핵을 하든 뭐든 그건 네. 국회 권한이다. 더구나 이거는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준 것이다. 네. 니네 마흔역 임명해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기 상당 기간 지났는데 예. 한덕수 또 안 해.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예. 탄핵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저는 강공으로 나가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물론 영향을 안 미친다고 저는 보지만 기본적으로 왜 안 미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안 미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오빠 제가 또 뭐라 그러니까 기침이 나셨어. 예,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영향을 안 미치는 예. 건 없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예. 조금이든 크든 이게 보세요. 이거 다 윤석열 탈옥하고 난 다음에 석방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기분이 나쁜 건 뭐냐면 뭡니까? 이거예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짜던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원리 원칙과 예. 그다음 헌법 정신과 사회적 통합과 예. 그런 명백한 내란의 이런 저 증자들로 인해서 빨리 헌재 재판이 8대 0으로 나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정말 칸트의 예. 뭐라 그러나 칸트의 정법도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온갖 머리를 굴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왜 한덕수가 3명을 안 했겠어요? 6명 가지고 못 하잖아. 헌법 심리를 못 하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한덕수도 네. 그대로 있으면은 끝까지 안 하려고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머리를 돌려서 예. 추석먹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2명만 하잖아. 2명만. 그러니까 그건 뭐냐? 6대 2을 못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5대 3을 만들어서 예.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여기서 인용이 못 되게끔 그 구성을 만드는 만약 40명이 들어가면은 6대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래 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계속 최상목이는 버티는 거야. 거기다가 예. 때를 본 거지. 네. 이제 이거 상황을 봐가지고 예. 여론을 저쪽에서 자꾸 만들고 탄핵 반대에 대한 집회 많이 만들고 여론조사도 만들고 그러다가 그냥 블로우를 때렸잖아요. 예. 탈옥이라고 하는. 예. 그리고 법원과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 해버리고 예. 이거 해가지고 석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얘네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가 살았다는 건 뭐냐면은 예. 저는 헌재 재판관들한테 푸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시를 하고 이게 뭐냐?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정말 이게 뭐 이건 뇌피셜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쪽에 자기네들 편들이 있잖아요. 예. 자기네들 봐도 기각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은 제발 각하라도 해주든가 각하. 아니면 시간이라도 좀 뒤로 밀어달라. 이재명 저기 날 때까지는 뒤로 밀어달라. 그게 지금 다 성공한 거예요. 근데 지금쯤 돼서 이재명이 가령 내일 유죄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 아니면은 무죄가 나오거나 뭐 이러잖아. 그럼 네. 무슨 짓 할 줄 아세요? 무슨 짓을 해요? 4월 18일 넘겨다오. 4월 18일 넘기면은 문영배 예. 하고 또 하나가 누구지? 정정민가 이미선인가? 이미선. 두 사람이 나가고 임기가 나니까 끝나죠. 그러고 나면은 40여기가 없잖아. 네. 그러면 판결을 못 하잖아. 네, 못 하죠. 그러면은 6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렇다고 새로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이 2명이 있지만 그것도 못 하잖아.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또 되면은 그냥 한덕수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하게 한덕수가 한다 그러면 아니야 한덕수가 한덕수가 한다 그러면은 국회가 안 해주죠. 국회가 저거 해가지고 대통령 몫으로 되는 거를 거기다 갖다 놓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가 됩니까? 좀비 상태가 아니라 림보 상태가 되는 거야. 림보가 림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뭐 좀비랑 비슷하네. 헌재가 네.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된 상태로 예. 윤석열은 앞으로 2년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한덕수는 예. 2년 권한대행을 그대로 가는 그대로 거야. 가고. 이런 시나리오를 자기네들 머릿속에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예. 사이에 개헌을 좀 꾸며 개헌해가지고 뭐 운운해가지고 내각제로 바꾸든 뭘 해가지고 꾸려서 한 올해 말이나 뭐 운운해가지고 해. 그동안에 이재명은 날려.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저기를 해서 만들어.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꾸미는 게 그게 이른바 자기네들로서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우리한테는 월스트잖아요. 네. 그 월스트 시나리오가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불길하고도 수상하고도 음흉하기도 하고 이런 교활한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번 금요일. 이번 금요일까지 판결이라도 선고일자라도 잡지 않으면은 예.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 우리가 광장에 모이는 건 당연하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국민의 그야말로 단합된 힘밖에 없으니까 그건 모이는 건 당연하고 광장의 힘이고 예.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저 세게 나가야 돼요.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이것대로 자기는 저쪽의 시나리오 왜냐하면 저는 야금야금 끌고 가는 거야. 헌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야 이렇게 하면은 8대 0으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전원일치로 해주는 것처럼 그래 요번에 한독수를 백해주면은 우리가 해줄 수도 있어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뭐 명시적으로 입으로는 안 했어도 이렇게들 얘기가 되다가 이제는 저는 이제 그게 거의 헌재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저는 문영배 신사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헌재 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판결 예. 요구해야 됩니다. 판결하면은 헌재 재판관들이 나 3명이 나서서 낙하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네. 판결이라고 딱 나가잖아. 예. 그러면은 6대2가 되면 어때요? 6대2도 인용이 되면 되잖아. 지금 윤석열 빨리 파면시켜 버려야 됩니다. 윤석열 파면시켜야 이 모든 게 끝나고 산불도 끝나고요. 싱크홀도 안 생기고요. 환율도 내리고요. 그 주가도 올라가고요. 이거는 뭐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김진희 했어, 김진희. 저 김진애하고 이름이 두 자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이라고. 아니 요새 왜 이래요? 보수 패널들이 조갑재,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출신의 조갑재 보수 평론가, 한국경제 출신의 정규재 TV의 정규재 TV 대표. 거기다가 중앙일보 출신의 김진 전 논설위원. 김진하고 유시민 쌤하고 지난 총선 때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끔찍했지 그때. 총선 때 그때 막 저기 하고 그랬는데 김진도 이제 못 보겠는 거야 이 꼴을. 그래서 김진이 어저께 뭐 신문에 나온 거에 의하면 자 윤석열이 파면이 돼야 진짜 봄이 온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자 경제 좋아지고 외교는 안정되고 국방은 편안해지며 민생이 피어나고 그리고 찐 봄이 올 것이다. 아니 이건 뭐야? 출래 불사춘에 아니 봄에 시를 쓰셨던데? 그러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김진애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시민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진 평론가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까지 김진도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가 누굽니까? 삼성 쪽 아니에요. 홍석. 그러니까 정보 삼성의 지난 주일에 이재명, 이재용이 만났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력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헌재가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재 안 하면은 그 민주당은요. 우리 단식은 끝냅시다. 단식 같은 거 하지 맙시다. 트랙터로 행진합시다. 행진하고요. 우리는 자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비축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는 거. 그리고 헌재가 정말 우리 저기 뭐야 이 전농민 회원 이런 사람들처럼 지금은 앞으로 행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울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베스트 우리가 한독수의 복구로 인해서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파면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빌드업 시나리오라고 하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푸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쟤네들이 얘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게 예. 뭐 누구는 뭐 6개월까지 갈 것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로는 절대로 가지 않게 우리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마쳐야 됩니다. 1시간이 네. 지났는데요. 벌써? 마치기 전에 네. 그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이 탄핵 때문에 계속 이제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재보궐선거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재보궐선거 권 기자한테 제가 보냈는데 일단 그 재보궐선거 이루어지는 지역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제 구로 받았는지. 구청장. 예, 서울은 구로구뿐만 아니라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지금 아직 강화도 못. 있던데. 그거 다음 장. 거제시장도 있네. 예, 그거 다 여기입니다. 좀 네. 크게 해주세요. 우와, 무지 4월 많네요. 2일 날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어이구. 아이고 저기 예, 왼쪽으로 됐습니다. 볼 수 있고. 위로 올라가서. 위로 조금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 새로 뽑습니다. 재보궐 선거 있고요. 기초단체장은 서울에서는 구로구청장 선거가 있고요. 아산에서는 아산시장 선거가 있고요. 전남 담양군수 그리고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이렇게 기초단체장이 5명이나 있어요. 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 지역에 살지 않으시면 주소지가 여기 있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부재자 투표 반드시 하시고요. 네. 그리고 광역 의원들도 많습니다. 대구 달서구, 강화군, 유성구, 성남 분당구 여기도 군포도 있고요. 군포도 있네. 네, 당진도 있고. 근데 경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경기의 그 도의원 수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절반.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군데 지금이잖아요. 캐스팅 분당하고 군포에서 만약 두 사람이 민주당이 되면 2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게 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 경북 성주, 경남 창원 이렇게 있고요. 기초 의원들도 있어요. 서울의 중랑구, 조금 밑으로 내려주면 마포구, 그다음에 동작구, 강화군, 맞네. 광양, 그리고 담양, 고흥, 고령, 양산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자기 지역에서 선거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요즘 이제 너무 막 그 지금 뭐 탄핵 때문에. 지금 다 저기 돼서. 근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서 특히 기초단체장들 선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역 의원 특히 경기도 두 군데 대단히 중요하다. 요 얘기 드리고 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네. 기초단체장 다시 한번만 알려드리고.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예,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담양군수, 김천시장, 거제시장 요 5개가 선거가 있습니다. 원래 선거일은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데 수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일하고 이러시면 그래서 앞에 거 보여줘 보세요. 사전 선거가 있어. 사전 선거. 요 다음. 요거 이제 18일 거제시장만 적어놨는데 거제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선거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사전 투표가 28일, 29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는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투표소 찾아가시면 되고요. 본 투표는 4월 2일 날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평일 날이라 밤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 퇴근 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주 주말입니다. 28, 29 탄핵 집회도 오셔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하고 오세요. 사전 투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습니다. 보통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서 얼마나 결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오게 하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말에 자기가 사는 지역구 또는 본인이 사는 지역구에 주소를 그러니까 살기는 서울에 살지만 주소지가 거기 있는 분은 투표가 가능한 부재자 투표 꼭 신청하셔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투. 예, 화이팅입니다. 아하. 자, 오늘도 김진 에너지 의원님과 함께 1시간 넘게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네. 1시간 3분. 오늘 전봉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나 간다. 예, 나 예. 간다. 전봉준 투쟁단 어허.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집회는 시작이 되고 집회가 시작되면 오마이 TV가 또 함께 방송해 드릴 테니까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계속 계시면 되고요. 네. 저희 이제 김진애 의원님과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지는 앞으로 계속 이제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 함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광화문에서 봬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